욕구가 생긴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일반적인 보상 체계를 압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완독이 힘들거나 책 선택 전에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이 책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권덕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원 보조 강사를 하고 있던 제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 거고요. 오답노트도 직접 하고 과학도 하루에 100문제씩 풀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 달라지려고요. 아이고, 제가 학생이 말하는 계획표를 듣고 보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라도 이건 다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우리 할 수 있는 걸 좀 늘려가 보자.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금방 질리고 공부하기도 싫어질걸?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죠. 학생은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진행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래 본인의 습관대로 공부를 하더군요. 제 직업상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그 친구들에게 공부 방법과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졌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성공을 할까?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 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전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배 입장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공부법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다가 발견한 책, 당신의 공부법은 틀리지 않았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번 임용고시에서 낙방을 했고 본인은 뭐가 문제일까? 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뇌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 경험을 토대로 뇌과학으로 접근한 공부법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가는 우리가 시험에서 낙방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본인의 성향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권유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는 공부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작정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단 본인의 공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찾자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는 목차별로 인식, 각성, 몰입, 점검, 전략, 마인드, 일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자 이런 겁니다. 인식은 본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각성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적화 세팅을 하자 이런 거겠죠. 몰입은 이제 각성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점검은 이제 인식, 각성, 몰입 상태에서 공부한 내용과 본인의 공부 방법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을 찾자 이런 겁니다. 전략은 결국에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작가는 어떻게 공부를 했다라는 공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마인드, 멘탈 관리하자는 거죠. 일상화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 요소들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궁금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 우린 공부를 꾸준히 못할까?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파트에 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왜 시험 기간엔 책상 정리도 재밌고 뉴스도 재밌고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SNS 계정이 궁금할까요? 이 책의 본문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 한 번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욕구, 노력, 보상이라는 일반적인 보상 체계를 따라서 건강하게 지내오다 처음으로 노력이 빠진 욕구, 보상, 즉
중독의 보상 체계를 경험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보상이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욕구가 생긴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일반적인 보상 체계를 압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중독에 빠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전 전두엽의 변화이고, 이렇게 된다면 전 전두엽이 관리하는 능력인 충동설 조절, 미래를 위해 인내하는 능력,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며 성찰하는 능력 등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무섭죠? 우리가 이제 책상 정리가 재밌고 보람찬 일이어서 이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의 노력으로 바로 보상이 얻어지는, 더 나아가서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노력도 없이 욕구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상이라는 보상 과정을 얻는 중독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해라 라고 윽박지르기만 했던 건 아닌지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연히 뇌를 망가뜨리는 중독의 보상 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노력도 적혀져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움직여라. 움직이면 세트로닌이라는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중독의 보상 체계에서 활발하게 나왔던 도파민의 무분별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 시간 지연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시간을 딱 정해라 라는 거죠. 인내라는 노력을 중간에 껴놓음으로써 중독의 보상 체계를 일반적인 보상 체계로 좀 만들자라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몇 시간째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라고 소리내어서 말하자는 겁니다. 이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소리내어서 말하는 건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부분이 중독을 멈출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본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알아차리고 앞선 1, 2, 3번 방법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작가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했던 임용고시에서 탈락 후 이런 뇌과학에 빠져서 지금은 교사가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채널도 한번 가봤는데 구독자가 15만 명인데 유튜브 채널에 이제 책 홍보로 좀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요거 보니까 약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본인을 점검하고 좋은 방향성을 찾는 데는 상당히 유익한 책인 것 같아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의 공부법은 틀리지 않았다. 네, 지금까지 권독후였습니다.